안녕하세요. 담밤 주식클래스의 진한K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15일 인보사 취소 관련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행정소송이고요. 오늘 이제 거기에 이제 갔다 왔는데 사실은 지금 좀 16일 새벽 1시 4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롱생명과학 측 증인 신문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김선진 코롱생명과학 사장님 지인이 출석한 오늘 재판이었습니다. 지난 보조금 관련 형사 2심에서도 출석했던 분이 이제 나와셨고요. 재판의 주요 쟁점은 안전하고 유효한 약을 식약처에서 직권 취소한 것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이 문장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약은 무조건 안전하고 유효해야 돼요. 이게 이제 1번입니다. 이 약이 식약처에서 직권 취소 사유가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사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유가 있는 거는 분명하고요. 그리고 안전하고 유효한 약도 이것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냐, 이게 이제 안전하고 유효한 약이 어떤 문제에 의해서 식약처에서 직권 취소를 했는데 이게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 헌법에서 얘기하는 비례 원칙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회사에서 개발 초기부터 잘못 알고 이거를 다 해가지고 허가까지 맡았는데 이 허가된 내용이 여기는 연골세포라고 했다가 밝혀진 게 293세포여가지고 직권 취소할 만한 사유가 생겼는데 이렇게 안전하고 유효하다는 결과가 있는 거를 직권 취소한 게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냐, 혹은 식약처에서 가지고 있는 이 권위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행정 절차를 유지하는 게 국민 건강을 위한 것보다 더 중요하냐, 요런 식의 이제 비례 원칙이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에 관련된 이제 내용인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재판을 듣고 이제 필기를 하고 이제 왔는데 이 내용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이제 말이 빠르기 때문에 필기를 제가 다 이렇게 막 일일이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변호사 측에서 얘기한 거랑 이제 증인께서 말씀하신 거랑 이게 이제 둘이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PPT나 이런 거를 앞만 뚫어지게 봐도 제가 눈이 이제 노안이 왔는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대로 썼는지 그런 부분들에 약간의 그러니까 오류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결국 이제 약이 안전하고 유효하다는 걸 이제 증명해야 되는데요. 이거 여기 이제 그 다음 지문들은 대부분 이제 증인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 측 얘기입니다. 코생 측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측에게 유리한 내용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TGF 베타1이 체내에 직접 주입되면 분해되거나 배출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분비를 위해 전달세포가 필요하다. 양리기전을 봤을 때 일회긴 연골세포와 TGF 베타1이 반응하여 대식세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보사의 약의 주성분은 연골세포와 TGF 베타1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임상 전 과정에서 GP2-293세포가 사용되었다면 그 임상 결과는 인정되어야 된다. 임상 디자인은 원료 세포의 기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세포의 특성을 기준으로 디자인된다. 이게 이제 이해가 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에게 쓰인 세포는 세상에 없는 세포예요. 그러니까 원래 목표는 연골세포에다가 TGF 베타1을 삽입하는 게 목표였지만 실제는 293세포에다가 TGF 베타1이 삽입됐고 이게 이제 종양 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FDA와 식약청도 알았기 때문에 다 방사선 조사를 권고를 했고, 그래서 결국엔 방사선 조사를 권고를 해서 293 세포가 이제 그러니까 293 세포가 이제 죽도록 만들어 놨다, 이거기 때문에 결국 여기 세포의 특성은 종양 원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 종양 원성이 있는 걸 기준으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임상 디자인에도 문제가 없다, 이런 내용까지도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료 세포는 그 제한이 없으며 형질 전환된 세포는 새롭게 탄생하는 세포이기 때문에 그 기원보다는 그 세포의 특성이 중요하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포 형질 전환
세포의 형질 전환하는 경우 원래 세포 DNA에 무작위로 침투하기 때문에 핵형의 변화, 세포의 불면화의 가능성이 있다. 세포 내 DNA 어떤 위치에 단백질이 삽입되냐에 따라, 즉 종양 원성을 억제하는 DNA에 침투하는 경우, 이게 이제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세포는 그 DNA가 뭐 이게 염기 서열이 뭐 39억 개인가 뭐 이렇게 있다고 제가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계속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남아가지고 세포 분열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니까 소위 암이 되지 않게, 그러니까 세포의 일생이 끝나면 이제 죽도록 만드는 그런 DNA가 있는데, 이거에 단백질이 삽입이 되면은 이게 이제 종양 원성을 갖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종양 원성을 억제하는 DNA 침투되는 경우 연골세포가 형질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종양 원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즉 293 세포뿐만 아니라 연골세포가 형질 전환된다고 되었다고 한다면 걔도 종양 원성을 가질 수 있다. 이건 이제 가능성에 관련된 내용이죠. 기존의 품목 허가인 경우 임상 결과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연골 세포로 이제 품목 허가를 받았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임상 결과로 결정된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되게 헷갈려요. 한마디로 따지면. 뭔 세포를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연골 세포로 된 걸 얘기하는 건지 293 세포로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모든 세포명 들어갈 때마다 TGF-베타1이 삽입된 방사선 조사가 된 세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원료로 사용된 293 세포인 경우 연구용이라고 표시하고 있지만 그것은 셀뱅크의 입장이고, 이거가 이제 HTCC라고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입장이고, 실제로 293 세포를 이용한 신약 개발의 경우는 인허가 기관의 규제에 따라 개발될 수 있다라고 이제 지인께서 말씀하셨고, 이 결국엔 이 셀뱅크 HTCC라고 저는 들었는데, 여기 이제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찾아보면은 알 수는 있는데, 뭐 그것까지 찾아가면서 영상 만들기는 그래서 그냥 받아 적은 거 그대로 적어 넣습니다. 예. 권고한 것은 어떤 제약,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것을 치료제의 원료로 쓰면은 안 된다. 라고 얘네가 이제 결정한 게 아니고, 얘네가 제공하는 셀을 가지고 니네가 이제 연구용으로 써도 되고, 만약에 연구용을 안 쓴다면은 인허가 기관의 규제를 받아라 라는 것에 그런 내용의 일반적인 내용으로 자기는 이해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 293 세포임으로 더 위험하다는 주장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 그러니까는 이 얘기 연골 세포였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종양 원성이 있기 때문에 있는 세포인 거잖아요. 한마디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임상 자체는 그 세포의 특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포가 어차피 종양 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방사선 조사로 완벽히 차단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293 세포였던 뭐 연골 세포였던 뭐 무슨 세포였던 간에 종양 원성이 있었다면 뭐 당연히 방사선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기원에 따라서 뭐 더 위험하다, 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다. 왜? 형질 전환하는 세포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얘가 형질 전환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그런 거고요. 그래서 원료의 특성으로 안정성을 의심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인체에 투입되는 완제 의약품을 가지고 안정성을 평가해야 된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방사선 조사된 완제 의약품. 그러니까 1액과 2액이 이제 뭐 이거 3분의 1로 해가지고 이제 투입이 되잖아요. 1대3으로 이제 투입이 되는데, 그 약을 가지고 안정성을 논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완제 약품은 293 세포에 TGF-베타1을 삽입한 방사선 조사된 세포이므로 이 세포가 인체 내에서 종양을 발생한다는 어떠한 과학적 증거도 없고 현재까지 관련된 부작용도 보고된 바 없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FDA가 임상 결과를 인정한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씀하셨고, 방사선 조사는 현재의 과학기술로 종양 원성을 제거하는 최선의 방법이고요. 자살세포 삽입과 캡슐은
캡슐에다 이제 씌우는 거죠. 이론적이고 시험적일 뿐 현재 연구하는 단계라고 말씀하셨고, 시험관 단계에서 치사량 이상의 방사선 조사된 세포의 사멸을 확인했다면 인체에서 일정 시간 후에 사멸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식약처에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인보사 투여한 환자의 무릎을 침습적 방법으로 인보사의 종양 원성을 검증하는 것은 임상 환자 모집에 매우 불리하고 다른 방법도 많은데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약심위에서도 나왔었는데 이거 엄청나게 아픈 거거든요. 이거 무릎 째가지고 거기 열어가지고 이제 확인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불가하다고, 그렇게 불가하다고 이제 얘기됐던 바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사선 조사된 인보사 이액을 샘플 조사로 인보사 사멸을 확인하는 것은 제약업체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조사 방법으로 제조된 인보사 이액의 품질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이제 그 식약처에서 전수 조사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전수 조사하면 대체 약을 어떻게 팔라는 얘기인 건지 전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다음에 종양 원성과 잠재적 종양 원성이 의미 가지고 싸웠는데 저도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이 두 개가 어차피 혼용돼서 쓰고 있는데 이게 그냥 다 종양 원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가령 누드마우스에서 암이 발생했다면 이게 어떤 세포인지 모르다가 하더라도 이걸 만약에 인체에 삽입한다면 그냥 무조건 잠재적 종양 원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얘가 인체에 들어와서 종양 원성이 생긴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누드마우스에서 생기면 종양 원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 몸에서 암이 발생하는 건데 이게 또 어디 쥐에는 들어갔는데 암이 발생 안 해. 그래도 이거는 종양 원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냥 세포 특성이 종양 원성 특성이 있으면 그냥 종양 원성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두 개를 가지고 가령 식약처에서는 이구선 세포이기 때문에 더 잠재적으로 위험한 종양 원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나 본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종양 원성이 있으면 종양 원성이 있는 거고 그 의미상 동물에게서는 종양이 발생하는 이 세포가 사람 몸에 왔을 때 잠재적으로 종양 원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통하죠. 반대로 사람에게서 암이 이제 되는 암세포인데 이게 토끼에 가서는 암이 발생 안 한다 하더라도 잠재적으로 토끼에게 종양 원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제가 듣기로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하여간에 법정은 되게 신기한 곳이기 때문에 상식이 가끔은 이상하게 통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누드마우스 결과는 방사선 조사된 이게 그 누드마우스 종양이 생긴 누드마우스 결과를 관련된 내용인데 방사선 조사 전 인보사 이액이 투여이고 이것은 완제의약품 투여가 아니다. 방사선 조사 전 인보사 이액을 투여했을 때 누드마우스 결과에 이제 암이 발생한 게 나왔는데 악성 종양이라고 하더라고요. 방사선 조사된 인보사 이액의 누드마우스 실험 결과에서는 종양 원성이 없었다. 이렇게 또 내용이 나왔고 FDA에서 CH 해제, 그러니까 클리니컬 홀드 해제를 위한 실험을 성실히 수행해서 다시 허가를 받은 것은 전임상, 임상 1상, 2상 결과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CH 해제를 위한 실험은 복제 가능한 레트로바이러스의 유무에 관련된 것으로 개그, 폴, EMV. 이게 뭐냐면 레트로바이러스에 이게 개그 폴이 이게 또 있어야 되나 보더라고요. 거기에 또 이제 외피인 EMV까지 이제 삽입해가지고 한 건데 이게 FDA에서 이제 CH를 해제했기 때문에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이제 유전자 삽입 위치 관련돼서도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제가 필기를 안 했나 보네요. 이게 이제 2005년에는 14개밖에 없었는데 이게 2019년도에 그 발전된 PCR 검사로 봤을 때는 30몇 개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이제 기술 격차에 따른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유전자 삽입 위치가 처음에 방사선 조사하기 전에는 삽입 위치 파악하는 것 자체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불멸화하거나 세포를 무한복제하는 DNA에 삽입되는 경우에 얘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확인하는 것으로 안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쓰일 수가 있지만 어차피 얘를 주기교로 결정을 한 이상 방사선 조사를 해서 실제로 죽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전자 삽입 위치는 결국에는 계대 안정성. 그러니까 첫 번째 그 H촌 7 그 세포에서 계대 배양돼서 이제 얘가 이제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네 세대, 뭐 20대까지 이제 가나 보더라고요. 이렇게 됐을 때 유전자 삽입 위치가 같아서 요거의 유전자 삽입 위치가 같고, 요게 같고, 요게 같고, 요게 같고, 요렇게 된다면 소위 얘기하는 스테빌리티, 그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안정성. 예. 이거를 이제 가졌다. 예. 요렇게 파악하는 것으로 유전자 삽입 위치는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이제 들었던 증인의 말씀 중에서 이제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현재 우리에게 있는 것은 원래부터 없던 연골 세포에 TGF 베타를 삽입하고 방사선 조사된 세포의 임상 결과가 아니다. 그러니까는 원래 이런 세포는 지금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세포에 대한 임상 결과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있는 것은 이구선 세포에 TGF 베타를 삽입하여 방사선 조사한 세포의 임상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잘 이용하는 것이 국민 건강에 도움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증인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오늘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재판부는 제가 느끼기에 확고한 의지로 6월 안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아마 6월 이내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이거를 뭐 한두 1, 2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거다. 뭐 판결문 쓰기 위해서 그렇게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재판부가 재판에서는 결국 신이십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예상한 일정보다 조금 더 빨라졌다. 한 달, 2달 정도 빨라진 거죠. 빠른 거면.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다. 이제 한 달 반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찌남 K였습니다.